165페이지요. 거기서 볼 게 뭘 먼저 보는가 하면요. 이걸 먼저 정리합니다. 자, 뒷장 가보니까 166페이지, 6페이지. 자, 여기 가볍게 한 2개 정도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보면 개발 계획가 있다죠. 첫 번째 개발 주체가 있는데, 우리 섹터란 말은 다른 말 개발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제1개발업자, 제2개발업자, 제3이 있는데, 자, 어쨌든 제1은 공공, 그 다음에 제2는 민간, 일단 민간과 공공 둘 다 하면 제3입니다. 이런 게 가끔 시험 나오는데, 자, 문제에서 1번 문제 같은데, 자, 1번에 1번 갑니다. 자, 나오면 1번 문제 키를 딱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있죠. 무조건 민간만 설명돼 있냐, 공공만 나 있냐, 아니면 민간, 공공 둘 다 나 있냐, 이거 마시면 돼요. 그 누구와 누구 나 있습니까?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으니까 이건 제3섹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다시요. 자, 거기서 보니까 요약집 166페이지. 박스에서 세 번째 도시 재개발 시행 방법이 있죠. 자, 거기 볼 게 뭐 있냐? 우리 재개발 크게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다른 건 보지 말고 밑에 있는 수복과 보존 요거 2개만 기억하시라고. 자, 2개 차이는 수복은 뭐냐? 수복은 원래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복이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하자만 제거한다. 즉 사후적 하자 제거입니다. 보존은 뭐냐? 앞으로 불량 노동이 발생한다. 이 말은 결국은 사전적 하자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하자냐 앞으로 발생할 하자고 따라 달라지는데 보존은 앞으로 발생할 하자, 수복은 이미 발생한 하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문제 갑니다. 이 문제가 13번에 2번. 13번에 2번요. 내용 봐서 알겠지만 그 속에 뭐 있습니까? 그대로 놓아두고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노불량 요인. 이건 이미 발생한 거죠. 따라서 이건 수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거 BOT, BTO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B란 건 빌더 이 말이고 이 말이 뭐죠? 건설 TLOO가 있어요. 그래서 T는 뭐죠? 같은 말이 양도, 이전 이런 거요. L이 뭐죠? 임대조죠. O가 2개 있으면 오퍼레이터가 있겠죠.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on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 O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는 뭐냐? 운영이죠. O는 소유권.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다만 밑에 있는 이 O는요, 이때만 쓴답니다. BOOT일 때만 쓰게 돼 있다고. 그래서 현재 이게 조합하면 이 말이죠. BTO, BOT, BTL, BLT, 요 총 5개. 그래서 이건 개발된 순서의 순서. 자, 해보자고. 민간이 건설하고 국가한테 소유권 넘겨주어서 계약기간 동안 운영하는 거죠. 민간이. 밑에 얘는 뭐 있습니까? 민간이 건설하고 계약기간 동안 운영 먼저 한 후에 나중에 소유권 넘겨줍니다. 밑에 있는 BTL은 건설한 후에 소유권 넘겨주고 국가한테 임대를 받는 거예요. 얘는 뭐 있습니까? 건설해서 국가한테 임대를 받고 그 다음 소유권 넘겨준다고. 마지막 여기 있는 BO는요. 앞에 있는 게 여기 on입니다. 뒤에 있는 게 오퍼레이터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민간이 건설해서 계약 기간 동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한 후에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이런 이제 순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참고로 이런 거 있습니까? BOL 같은 거 나오겠습니까? LO 같은 거.
이 on 오퍼레이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운영을 하는데 임대 준대. 말 안 되잖아, 이건.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 그려보시면서 문제 풉니다. 자, 맨 앞에 문제 1번부터. 문제 1번. 자, 1번에 2번 갑니다. 1번에 2번부터는데 내용을 다 가지 말고 핵심 키워드를 가셔야 돼요. 자, 일단 2번 보니까 첫 번째 중공 나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 2번은 좀 이따, 2번은 좀 이따죠. 3번부터. 자, 3번, 1번에 3번 갑니다. 중공, 요게 빌더. 그죠?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이전된다, 이게 트랜스퍼지.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임대한다 해서 리스, BTL이죠. 4번 가볼까요? 자, 중공이 빌더죠. 쭉 가서 뭐 있습니까? 기속, 이전, 양도 같은 말이에요. 트랜스퍼.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운영권을 가진다. 이건 뭐죠? BTO지.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중공, B, 소유권, on, 오퍼레이터, 운영권, 오퍼레이터죠. 자, 문제는 2번이 이제 중요한데 2번 가보겠습니다. 중공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부여한다, on이지. 끝에 뭐 있습니까? 기속된다, t지. 그러니까 BOT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 말 아닙니까? B, on, 트랜스퍼야. 이 말은 내가 준공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넘겨주는데 그럼 나는 뭐한 거예요? 뭐 수익 나왔습니까? 단 소유권만 있대 나한테. 이게 나올 수 있는 구조냐고. 없는 구조 아니에요. 이 땅에 이 건물 짓고 소유권을 갖고 있어.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 뭐 있으면 소유권 넣는 거 준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항상 뒤에 뭐가 와야 되냐? 오퍼레이터가 된다고. 이 오퍼레이터가 어디 있냐? 보니까 수익을 가진 후 이게 운영,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서 이건 정확한 말은 BOT입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2번도 보니까 자, 이건 항상 밑에 우리 뭐 터널, 도로 같은 게 신경 쓸 말하고 아무 의미 없어 이건. 앞에 말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앞에 말 보니까 중공, 그 다음에 기속되었죠. 그 다음에 운영 갖고 있지. 그래서 BTO. 한 번 더 뒤에 가보니까 13번에 3번. 자, 13번에 3번. 자, 가서 건설.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에 운영 나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있습니까? 오퍼레이터죠. 그 다음 끝에 뭐 있습니까? 이전된다, T죠. 원래 사실 정확한 말은요, BOT입니다. 소유 운영 나 있으니까. 근데 보통 on을 빼버려서 큰 의미는 없거든요. 딱히 틀리다 말 못한다고. on 자체 빼버려도. 그래서 이건 BOT로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죠. 확실하게 이거보다 틀린 답이 없죠. 없으면 여기 있는 이 답에 하셔야 돼요. 3번을. 알겠죠? 얘보다 더 틀린 게 있으면 그게 답이 될 것이고, 일단 우리 수험생 입장에 뭐 있습니까? 둘 다 답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제기는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유연하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얘보다 틀린 답이 있으면 그걸 답하시고, 없으면 얘를 답하시라고. 보통 이렇게 나오면요, 거의 뭐 3번은 틀린 답 내지 않습니다. 이건 맞는 걸 보통 취급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건가 하면은 자, 이렇게 하자고, 이제. 개발 방식에서 환지 방식 반대가 뭐예요? 요 둘 합친 게 뭐예요? 혼합이죠? 그럼 환지란 말은 원래 있는 주인한테 처분합니까? 재분배? 재분배죠? 매각이 아니라 재분배입니다. 얘는 뭐 있습니까? 땅을 매입하는 거지.
자, 이걸 먼저 아시고 두 번째 할 것은요. 환지 매수나 특히 좀 조심할 게 공영개발. 과 그다음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있어요. 요 두 개 차이인데 아마 실제 시험은 대부분 공영개발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험 나올 거예요. 나오면 항상 볼 때 이 공영개발 자체를 보지 말고 그 반대 이름 뭐 있습니까? 매수예요. 거꾸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거든요. 요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크게 세 개 마시면 돼. 첫 번째, 개발 이익이 중요하거든요. 개발이익 환수를 갖다 공영은 뭡니까? 충분할 수 있죠. 반대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뭐 있습니까? 이건 하지 못합니까? 불충분합니까? 이 말이 중요해. 불충분하다. 이 말은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간보를 통해서. 그런 개념 아시고요. 두 번째 보니까요. 이거 묻습니다. 이중 가격이 존재할 것인가 묻는 건데 공영개발은 이중 가격이 존재하죠. 이 말은 처분시 원칙은 뭐로 처분합니까? 원칙은 채권, 입찰제죠. 반대로 국가 이용시는 뭐를 합니까? 조성원가죠. 이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환지 방식은 이 땅을 처분합니까? 해요? 안 한 결과 뭐 있으면 얘는 절대 이중가격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초기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누구예요? 공영이죠. 이런 것만 두 개를 정리하시라 문제 풀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국가에서 개발 방식 크기도 국가가 할 수 있고 개인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 반대 뭐 있습니까? 민간이 하는 개발 방식이 있는데 이때 국가 개발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공영 개발입니다. 자, 그럼 공영 개발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문제를 먼저 이것부터 풉니다. 자, 15번에 5번부터 시작합니다. 5번. 자, 5번 보니까 환지와 매수 합친 거죠. 이런 걸 혼합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15번에 4번하고 있죠. 16번 두 개 비교. 이 같은 건데요. 16번 그 밑에 박스에 첫 번째 있는 그 내용 아시면 돼. 첫 번째만. 그걸 같이 비교하라고. 15번에 4번하고 16번에 첫 번째 있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뭐 있습니까? 큰 차이는 그죠? 매각이냐 분배 그 차이지. 그죠? 그래서 항상 환지는 뭐 있습니까? 분배. 그래 아시고 거기 있는 15번에 4번 틀렸겠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하는 목적이 있죠. 사실은 17번에 1번. 요걸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17번에 1번. 자, 이 공영개발 나 같으면 17번에 1번 같이 시험 낼 때 있죠. 공영개발 대신 뭐 덩가 교환시 이런 말 집어넣겠어. 뜬금없이. 뭐 또는 지주 공동개발시 이런 거 집어넣겠다고요. 그 외계에 그런 거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책이란 말 뜻이 뭐예요? 정책.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죠. 왜 개입해? 그 말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어떤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 개입하죠. 국가의 개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 공영개발이라고. 그래서 그 17번에 1번이 그 말이라고. 문제 있습니까? 문제. 시장 실패 나 있잖아. 이게 문제 맞잖아. 이런 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공영개발 대신 공공개발사 하잡지. 그죠? 공공이나 공영 같은 거니까. 어차피 국가에 개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그냥 공연히 암기하지 말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결국 국가에서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거 말씀하면 돼. 그렇게 문제 푸셔야 돼. 문제 풀 때. 자, 그걸 좀 정리하시고요. 항상 나오던 뭐 민간에서 하기 힘들다. 또 뭐 민간에 뭐 어떤 문제등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이건 국가 개입한다. 그래서 국가 개입하는 방식 뭐 공영 개발, 뭐 공공 개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지금부터 할게. 사실은 민간 개발 방식 중요하거든요. 민간이. 자,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개발하는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주인이 직접 하겠다. 두 번째, 업자와 합작하겠다. 세 번째, 아예 업자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업자가 다시 땅 주인이 직접 한다. 이게 뭐죠? 지주? 자체죠. 두 번째 보니까 지주가 돈이 없든지 해서 업자와 같이 할 수 있죠. 여기에 뭐죠? 지주? 공동이고 아예 맡긴데 맡긴 대상이 뭐냐? 토지. 그죠? 토지를 맡긴다, 토지 맡긴다, 신탁. 요 세 개. 이 중에 특히 있죠.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이 있어요. 얘는 보니까 뭐가 중요한 거면 지주하고 업자가 보니까 개발하되 각각이 어떤 걸 제공할 것인가 묻는 문제죠. 지주는 뭘 제공합니까? 업자는요. 요 말 하면 전부 다 이건 지주 공동입니다. 그래 하셔야 돼요. 자, 이때 지주 자체는 뭐요? 모든 걸 전부 다 누가 한다? 지주고죠. 그래서 결국은 지주가 뭐 수익이나 그다음에 개발 등등 전 지주합니다. 반대급부로 지주 공동은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개 말씀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동가 교환 방식. 두 번째 보니까요, 사업 수탁 방식. 수탁 같은 위탁이죠? 자, 요 두 개인데요. 일단 첫 번째 덩가 교환식은 덩가라는 것은 동일한 가격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덩가 교환식이죠. 원래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땅을 갖다가 대어주면 업자가 뭡니까? 자기 돈을 투자해서 건물 짓죠? 자, 그럼 사실 중요한 게 뒷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한 후에 보니까 각각이 투자한 대가만큼 지분 형태로 말하는 거예요. 분배받는 게 뭐냐고 이게 덩가 교환식인데 핵심 요 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서 지분 형태로 분배받는다. 투자한 대가만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덩가 교환식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자, 두 가지 방식 뭡니까? 물건 줄래, 돈 줄래 그 차이야. 공사비를 갖다가. 그래서 공사비를 갖다 물건 준다 하면 공사비 뭐요? 대물 변제죠. 그 다음에 두 번 돈 준대. 공사비 지급 방식인데 어떤 돈을 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양금. 자, 분양금 가지고 돈을 준다 해서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업 수탁과 토지 신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일단 사업 수탁합니다. 자, 사업 수탁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주인데 같은 말이 위탁자가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예, 개발업자한테 넘겨주죠. 개발업자 같은 말이 뭐냐? 수탁자 또는 신탁회사. 여태 중요한 말은요.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맡기는 거지 뭘 맡기는 거요? 사업권을 사업권을. 즉 이런 건물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개발권을. 대신에 보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대출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 당사 뭐 있습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대출명이나 명이나 분양명의는 전부 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여기 있는 지주가 다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얘가 돈을 주면은 얘가 건물을 짓죠? 건물이 완공된 후에 뭐 있으면 소유권 넘어가지 이게? 소유권 건물 넘어갑니다. 그런 결과 얘는 대신에 개발업주는 뭘 받습니까? 개발한 만큼 수수료 받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수료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전부 다 사업수탁. 그러니까 오직 수수료는 전부 다 사업수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수익은 누가 챙깁니까? 수익은 전부 다 지주죠. 이를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반해서 보니까 토지 신탁이란 것은 자 맡긴 건데 일단 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신탁회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업자가 있어요. 회사가 있으면 넘어간 게 뭐가 넘어갔습니까? 토지가 넘어간 거지. 이만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대신에 여기 있는 신탁에서는 반드시 나중에 개발한 후에 수익이 있으면 수익을 돌려주겠다 해서 수익 정권을 발행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명목상이지만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제 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대출명의, 분양명의는 전부 다 신탁회사명의로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차지 방식. 차는 빌린다 이거죠. 땅을 빌린다 해서 차지 방식이에요. 이때 차지 방식은 현재 땅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있으면요. 이때 뭐 있습니까? 네, 임차인은 자기 돈을 투자해서 건물 짓겠다, 그죠? 이때 건물이 완공되면요. 계속 임차인은 지대만 꼬박꼬박 내고 이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자, 이 땅은 원래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그래서 이건 현시가, 유상양도 요거까지는 기억하시라고. 굳이 신차지나 부차지 알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차지 방식은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건물은 현시가로 양도된다. 이 말만 하시면 돼요. 또 반대 토지는 무상양도죠? 이런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자, 여기까지 했던 걸 이제 봐보죠. 문제에서. 자, 문제가 15번부터 가면 될 거예요. 15번부터. 자, 15번에는 보니까요. 거기 나와 있는 게 2번부터 PF는 담보가 뭐예요? 사업의 계획성이죠?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죠? 오래 하시고. 자, 3번 가면 3번은 뭐 있습니까? 토지 뭐요? 그럼 토지 신탁 나오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무조건 소유권 넘어간다 이 말 나온 순간 무조건 토지 신탁이야.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가볼까? 17번에 2번. 자, 키워드 갖고 하셔야 됩니다. 끝에 있죠? 그죠? 키워드에 따라 각각 토지와 건물 지분을 갖는다. 이게 덩가.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하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이익은 토지 소유자. 그죠? 자, 그래 보시고 4번 갑니다. 신탁 나 있죠? 무조건 소유권 넘어가야 돼. 자, 5번 갑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럼 대규모 개발 사업은 우리 보통 이 법인 간에 연합합니다. 법인 간 연합 같은 말이 뭐냐? 다른 말로 컨소시엄. 그래서 항상 컨소시엄이 뭐 형성되면 반드시 연합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D장요. 자, 18번요. 18번, 1번 보니까요. 덩가 교환 방식 나 있는데, 거기에 지주가 시공회사에게 대물로 공사비 변제나 있죠. 이 말이 뭐죠? 공사비 대물 변제. 잠시만요.
여보세요. 자, 이게 이 속에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정확하면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인데 이게 결국은 등가 견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맞는 거라고. 근데 이거 자꾸 이제 어떤 분은 자꾸 이 질문 들었는데 이렇게 시험 나왔으니까 항상 뭘 한다면 이 사람들은 요 말이 등가 견식이래.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등가 견식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어떤 분은 우리 여기 있는 요 지문에 항상 시험 나왔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그냥 등가 견식 암기해버리더라고. 그건 잘못되면요. 나 같으면 있죠. 이래 내겠어. 요 말 대신 요거 내겠다고. 요 지문을 갖다가. 그죠? 그러니까 대물로 주는 건 대물 변제야. 물론 둘 합칭이 뭐라고? 네, 그래 보셔야 돼. 알겠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에 3번 갑니다. 이 앞에 있는데, 매수, 환질, 혼합했죠? 무슨 방식이죠? 혼합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요. 5번. 18번 5번. 신탁인데 잘 보세요. 소유권이 신탁에서 이전됐다 맞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올 게 딱 거의 정해져 있는 틀이에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저기 있는 요약집 넘어갑니다. 170페이지. 거기 있는 내용을 다 하지 말고 우리 개발권 양도제만 정리합니다. 자, 이건 그냥 바로 거기 있는 내용 정리할게요. 개발권 양도제는요. 자, TDR요. 항상 기본 전제가 중요합니다. 전제는 반드시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되어 있어요. 있는데 매매 대상은 누굽니까? 개발권이 매매 대상이죠. 또 이 개발권 항상 매매하는 것은 정부가 매매합니까? 민간이 매매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민간 시장입니다. 정부 시장이 아니라.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3번 권리는 반드시 공중권이죠. 이거 할 목적이 뭐예요? 형평성, 효율성. 형평성입니다. 그거 아시고 그 다음 D급번 갑니다. 개발권이 발생되는 지역이든 개발권이 적용되는 지역은 반드시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점 딱 2개 있죠. 자, 우리 보통 개발권이 거의 적용되는 지역은 도심 안쪽이거든요. 원래 도심 안쪽이 보니까 보통 과거에 10층짜리 건물이 있는 게 지금 현재 40층 등의 건물 등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그럼 과거에 만들어진 지역 주기가 파괴되겠죠. 그 다음에 40층 이 높은 고층 건물 들어선 결과 그만큼 있으면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조심할 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거예요. 절대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 내면서는 안 된다고. 이게 틀린다면 이렇게 뻔합니다. 자, 첫 번째. 매매 대상의 소유권, 개발권인지, 사적시장, 공적시장, 형평성, 효율성, 사회적 비용은 요거 웬 틀린 말 낼 수 없다고. 딱 그거야. 틀린 낼 수 있는 지문이. 자, 문제 풉니다. 19번이 아니고 저기 있는 7번의 니은번부터. 자, 7번의 니은번. 이게 7번 문제 참 잘 내면서 참 엄청 머리를 쓴 건데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존지역에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게 한 제도인데 현재 널리 시행하고 있다. OX. 아니, 이 시행 안 합니까? 미국은? 한국은? 나라에 있어? 어떤 나라에 그게?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출제에서 참 잘 낸 게 왜 낸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거기 기억번 맞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리얼번 리얼번 맞지? 미연번 맞죠? 그건 D급번은 지금 뭐 있으면 틀린 건데 어쨌든 기억 리얼 미염이 있습니까? 2번이지.
근데 니은번, 자, 다시 니은번 들어가 있는 저 뭐 같이 뭐 따라 들어가 있습니까? 예? 밑에 1번, 2번, 3번, 3번 보니까 니은번 들어가는 항상 공통등에 디귿번 다 들어가 있지. 디귿번은. 디귿 확실히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아예 알 필요 없단 말 뜻이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쓴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 지문제 니은번 자체는 답은 세모예요, 세모. 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국이었으면 틀린 거지. 유럽, 미국이나 유럽 쓰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니은번과 이 지문 낼 때 무조건 틀렸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걸 알고 어떻게 장난친 거예요. 니은 뒤에 지금 뒤에서 다 붙였잖아. 밑에 1번, 2번, 3번 쭉 보면요. 그죠? 확실한 디귿번 틀렸거든. 그래서 니은번에 취급하지 않아도 그냥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논리가. 자, 일단 걸어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말입니다. 반드시 앞에 붙어야 돼요. 어느 나라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시 19번요. 19번에 1번 갑니다.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된 보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번 갑니다. 이게 맨 처음에 나와서 유역에 있는 여기 있죠. 서울역 같은 문화재가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역사적 유물을 보존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뭐를 부여한 거요? 개발권이지. 그죠? 개발권, 소유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시고요. 4번. 원래 우리 개발 제한을 묶어둔 건 누가 묶었습니까? 국가지. 원래 누가 보상해야 돼? 국가가 보상할 건 지금 민간끼리 보상합니까? 따라서 이 말이 거기 있는 4번은 그 말입니다. 국가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 그 말 뜻이에요, 이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요. 예, 손실을 보상하되 국가가 보상합니까? 시장이 보상합니까? 시장이죠. 그 키워드는 시장입니다. 일단 고려하시고. 예, 됐습니다. 자, 좀 쉬었다 이제 관리 마케팅 들어갈게요. 관리 마케팅.